수제버거도 명확해야 됩니다. 수제버거일수록 약간 컨텐츠가 명확해야 돼요. 자, 목동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이 결이 살아있어 지금. 일단 패키징도 컬러를, 정체성을 잘 표현한 게 되게 좋고, 환경을 또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 패키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콘스프도 또 주셨는데, 야, 퀄리티가, 야, 그 메뉴를 보니까, 감자튀김이 이제 기본인데, 고구마튀김 이제 시켜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목동버거. 야, 번 자체가 달라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그 약간 신기한 게, 배가 들었어요, 배가. 이게 또 어떤 식감에 어떤 포인트를 주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제버거의 매력은 또 팡팡 터지는 육즙과 소스의 이 양이 상당합니다. 양이 적고 만약에 뭐 가격이 높다 이러면은 요즘 손님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진짜 맛있다. 일반 햄버거랑은 질감과 식감 모든 게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수준 같아요. 요게 배가 들어있으니까 그 아삭함과 상큼함과 그리고 그걸 좀 잡아줘요, 입에서. 야채. 와, 진짜 좋은 재료 쓰시는 게. 야, 맛있네. 진짜 맛있다. 본이 진짜 부드럽고 소스도 달달하면서 자극적이지 않아요. 화학조미료와 이제 첨가물을 최소화해서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먹어보면 알 수가 있고, 양도 저 같은 피지컬이 기분 좋게 배부른 딱 그 사이즈예요. 역시 제가 파트너사 보는 안목은 있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 수제 햄버거가 다른 카테고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햄버거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2020년 기준으로 한 2조 9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조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021년에는 거의 한 4조 원이 오르고, 물론 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을 또 급격하게 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사이즈가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되게 많이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죠. 뭐 패스트푸드도 있을 거고, 이렇게 목동버거 같이 수제버거 카테고리도 있을 거고요. 그 수제버거 하니까 생각나는 브랜드가, 일단은 저는 이 2000년대 초중반, 제가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전후에 크라제버거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최근으로 조금 돌이켜보면 16년인가요? 쉑쉑버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수제버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계속 또 외국에서 이렇게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들어오는 브랜드들도 많고, 정말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좀 목동버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2018년에 1호점을 런칭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직영점 1년 운영에 대한 그런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사실은 가맹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2년을 다듬고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2년 뒤부터 가맹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직영점 2개, 가맹점 4개에서 6개 매장이 여기 부천 범박점 포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정주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캐릭터, 그러니까 소를 치는 이 목동, 그리고 지역에 대한 또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진짜 K 수제버거의 어떤 정체성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그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되게 이 11평, 12평의 공간에서 컬러를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넣지 않고 2가지 컬러로 힘을 딱 준 부분들, 그리고 나무를 통해서 어떤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그게 이 목동버거가 지향하는 건강한 버거의 아이덴티티랑 이게 딱 연결이 되니까 저는 이 브랜드 컨셉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메뉴에 대한 포인트로 뭐 100% 쇠고기 패티, 매일 아침에 직접 굽는 흑미빵,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뭐 같은 햄버거인데 그건 너무 막
고급스럽게 가는 거 아니야? 너무 매장이 힘들지 않아?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은 굳이 버거가 아니더라도 이 경쟁 자체는 너무나 치열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이 브랜드를 완성시키고 소비자들을 계속 매장에 자주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소비자 입장도 그렇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저는 메리트가 있는 강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사이트에서 버거만 이 상표로 검색을 하면 정확하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9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거도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저는 이런 목동버거 같은 컨셉의 브랜드들은 막 몇백 개 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거를 지향하는 브랜드들도 있겠죠. 그거는 저는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운영 철학이나 그런 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목동버거는 지역 뭐 한 구별로 하나씩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막 많은 점포가 아니라 약간 희소성 있게 가져가는 예,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더 열광할 수 있게끔 목동버거 같은 수제버거 브랜드에는 포인트가 되는 가맹사업의 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점주님이 일단은 맛에서 확신을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부천 범박 점주님께서도 회사원을 하시다가 맛을 보고 결정을 하시고 또 거기서 알아보시니까 이 모 브랜드, 그러니까 먼저 나온 이 회사의 첫 번째 브랜드가 피자 알볼로였다라는 걸 보고 가맹 본부에 대한 또 확신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인사이트가 있다. 18년 동안의 그 가맹사업 인사이트와 얻은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목동버거에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수제버거도 명확해야 됩니다. 수제버거일수록 약간 컨텐츠가 명확해야 돼요. 브랜드 컨셉이 명확해서 완전히 그냥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권에 가서 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그런 메뉴 플레이팅을 만든다든지 매장을 엄청 화려하게 해서 거기서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수제버거인데 가격으로 경쟁을 하겠다. 이것도 뭐 전략일 수 있거든요. 수제버거, 그러니까 수제라는 의미가 결국은 이 정성이 들어간 밸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거 아닌데 다른 데들도 수제라는 단어를 쓸 때 인테리어가 좋고 유행을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붙이고 보다는 정통적이고 정성이 들어가 있고 가치지향적인 그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 하는 이 수제라는 워딩에 들어있는 그 형상화된 그 인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맞춘 것 같아요. 버거도 그냥 딱 정통 수제버거인데 약간 한국식 같은 그런 수제버거다. 재료들을 좋은 재료 쓰고 양도 가격에 맞게 맞추고 그러니까 계속 오시는 거죠. 또 약간 보복 소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나를 위한 소비. 그런 어떤 소비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게 목동버거의 차별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 범박점을 이제 제가 플레이스를 한번 뭐 주요 리뷰들을 보면 리뷰할 생각이 없었는데 먹다 맛있어서 리뷰 남기려고 사진 찍었네요. 목동버거 처음 먹어봤는데 수제버거 괜찮네요. 빵이나 패티 다 프리미엄에 빵도 수제라는데 신기반기 너무 좋다. 자주 가는 목동버거 또 다녀왔어요. 이게 이제 2달 오픈했는데 재구매 손님들이 이렇게 재방문 이후에 리뷰를 남겨주신다라는 것도 포인트인 거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버거가 맛있어요. 목동버거 세트 강력 추천해요. 파스타도 따뜻해서 좋았고 햄버거도 풍성하니 맛있었습니다. 새로 오픈해서 가봤는데 여타 수제버거와 차별화된 느낌입니다. 햄버거 먹으면 건강식 먹는다는 느낌이고 느끼하지 않으나 속이 편하네요. 예전에 그 시장에 가면 은박이나 약간 그런 버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제버거잖아요. 그 시절 때는 그리고 초창기 패스트푸드가 햄버거 집의 전부였던 걸로 알았던 시절에는 정크푸드의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죠. 햄버거가 건강?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드셔보시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자분들이 이 브랜드를 경험을 하시고 남기는 리뷰를 통해서도 아 이게 말만 수제버거고 그냥 컨셉만 막 수제버거를 강조하는 건지 그게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딱 보고 가격이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거가 단품이 뭐 9,000원대들 주력 메뉴들이 많고 물론
그거보다 낮은 메뉴들도 많지만 사실 지금 소비자들은요, 내가 이 가격을 지불을 하고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냐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뭐 저가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가격이 좋다? 착하다라고는 얘기 안 하죠.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팩트인데 이게 맛있고 가격이 착하다, 이거는 내가 경험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낮다고 해서 창업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 팔아야 되는 박리담에 엄청 하루에 막 몇백 개씩 만드는데 하루 매출 딱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특히나 우리 프랜차이즈 창업 인사이트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정도라면은 이 가격에 대한 어떤 포인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인사이트를 좀 채워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목동버거 솔직히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의 경험이었고, 점주님 인터뷰에서도 저도 동기부여 또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만약에 수제버거 창업이나 목동버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냥 뭐 이미지로만 보고 이거는 별로예요. 창업을 그냥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믿기 어렵겠지만 있습니다. 근데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직접 경험해 보시고 맛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때 가맹본부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직접적이고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목동버거에서 우리 목동같이 귀여운 남자 인사맨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프랜차이즈 창업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